나의 피부의 뽀득함을 위해서 이러한 세정제를 계속 쓰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갈증 날 때 소금물 마시는 거랑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뽀득함이 주는 상쾌함이 있어요. 근데 이 상쾌함은 사실 화장품 회사들이 누리는 절묘한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논문이나 어느 곳에서도 약 알칼리성을 쓰라고 추천하는 곳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미세먼지 엄청 많죠. 그래서 미세먼지 이렇게 많은 날에는 아마 여러분들 세안에 대한 꼼꼼함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 판단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잘못된 세안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노화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속 노화를 위해서 올바른 클렌저에 대한 선택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꼼꼼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유튜버에서도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아래 6가지 정도는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기름은 기름으로 지운다. 일명 이제 유유상종 원리. 그다음에 두 번째, 진한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이중 세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에 물 세안하지 말고 밀크 클렌저 같은 순한 클렌저를 사용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안 후 수건으로 닦지 말고 톡톡 두드리거나 아니면 자연 건조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로는 미온수로 닦고 그 다음에 찬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조여져서 좋다. 그리고 제일 세정력이 좋은 것은 오일류고 세정력이 약한 것은 밀크 클렌저다. 마지막으로 저녁 클렌징은 반드시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런 정보는 사실 어느 거는 맞고 어느 거는 틀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피부 타입별로 각각 클렌저를 고르실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저속 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4가지 기준을 갖고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클렌저의 세정 성분을 보시되 설페이트 계열의 세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고르지 않는다입니다. 설페이트 같은 강한 세정제를 고르게 되면 여러분들 피부에 있는 콜라겐 생성이 변성이 되는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강한 세정제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의 이제 피부에 있는 단백질을 이제 크게 부풀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풀리게 하게 되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콜라겐도 하나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이 파괴되고 변성돼서 결국 콜라겐을 빠르게 분해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순하고 마일드한 클렌저를 사용하고 그러한 클렌저에 들어가 있는 순한 세정제 성분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설페이트 계열의 이제 세정 성분은 여기 보시는 자막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분을 보셨을 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요즘도 설페이트 계열을 쓴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면 증저가 제품에 이런 설페이트 계열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십사 라는 성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중 세안을 할 때는 처음과 마지막 모두 pH 5에서 6에 꼭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클렌저의 제형은 세정력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pH는 우리 피부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에서 보면은 이런 pH 약 알칼리성 상태에 있을 때 우리 그 피부에 있는 일명 콜라겐 가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MMP1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가 약 알칼리성이 되면은 굉장히 활성도가 높아져요. 활성도가 높아져서 약산성일 때 대비 10배 이상 이 활성도가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콜라겐을 얘가 계속 분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름 관리하고 열심히 피부에 안티에이징 관리를 하는데 그게 효용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세안까지 갈 때는 반드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주신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희쌤님 언제 이중 세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제가 5가지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한 날입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1차 세안은 약산성 오일이나 밤 제형, 본인의 피부나 아니면 사용감에 따라서 겔 클렌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 케이스는요. 화장을 안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첫 번째는 약산성 오일방 선택을 해주시고 마지막 세안은 약산성의 겔이나 순한 밀크 클린저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 내에서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표면을 이렇게 덮는 미세광물 가루들의 이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루들을 밀착시키기 위해서 다량의 실리콘 오일이나 좀 왁스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오일류 제품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얘네들이 이제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같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 날에는 반드시 이중 세안을 첫 번째 세안으로는 오일이나 밤제형으로 약산성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마지막 세안도 역시 약산성의 폼겔 밀크 클린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기의 오염물질은 피부 피지막에 엉켜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내 피부는 기름 섞인 먼지가 피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잔존하게 되면 우리 피부에 트러블이 되고 트러블에서 이제 염증으로 인한 노화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1차 세안제가 이 오염물질을 감싸 안아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세안제가 이걸 이제 최종 씻어내게 되면 이런 거를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외선을 받으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피부에 이제 피지 성분 중에 하나인 스쿠알렌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있고 자외선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 이 우리 피지 안에 있는 이 스쿠알렌 성분이 산화 스쿠알렌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이 산화 스쿠알렌이 피부에 지속적으로 남게 되면 콜라겐 생성에 직접적인 파괴를 할 수 있다라는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이 많으신 날에 피지가 많이 분비된 날에는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민감성 피부면서 여드름성 피부 타입입니다. 이거는 약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이나 뭐 계절이나 이런 타입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피부 타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드름을 뽀드득하게 내가 식히기 위해서 나는 디크린징 세안을 해야 되고 이럴 때 반드시 나는 약 알칼리성을 써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최근에는 그 세정용에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 알칼리성 세안제 제품들은 굉장히 한 10년, 20년 전에 개발됐던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얘네들의 약 알칼리성이 7에서 8 정도 pH 농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되게 되면 피아크니스라는 균이 있는데 얘가 활성도가 막 높아지면서 피부에서 살려고 이렇게 보호막을 칩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필름이라는 보호막인데 염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럼 염증으로 인해서 장벽이 많이 손상되게 되고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면 이게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논문이나 어느 곳에서도 약 알칼리성을 쓰라고 추천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민감성이고 여드름이 나는 그런 복합성 피부다 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약산성 세안제를 고르셔야 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의 그 뽀득함이 주는 상쾌함이 있어요. 근데 이 상쾌함은 사실 화장품 회사들이 노리는 절묘한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 검색할 때 약 알칼리성 폼 클렌저 여러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명확히 브랜드의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약 알칼리성 제품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민감성이 있고 여드름 피부인데 뭐부터 써야 돼? 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1차 세안은 저는 클렌징 밀크를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화 피짓이 좀 타겟팅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밀크라는 것 자체가 세정력은 비록 오일이나 밤유보다 높지는 않지만 유화 과정에서 밀크라는 제품 자체가 피부 보습도 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드름성 피지를 이제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나는 여드름성이니까 이런 워터류 같은 거 쓰겠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화장솜으로 이걸 다 지우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피부 장벽에도 굉장히 많은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나의 피부의 뽀득함을 위해서 이러한 약 알칼리성 세정제를 계속 쓰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갈증 날 때 소금물 마시는 거랑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제품에서는 여드름에 좋은 아하나, 바하나, 라하나, 파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클렌저를 고를 때의 기준은 뭐냐면 그 세정제라 할지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피부에 있는 지질 성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피부에 보습을 같이 줄 수 있는지
라는 이 세 가지 성분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세정을 하면서 피부에 이렇게 마사지를 하잖아요. 이 마사지를 할 때 어쨌든 계면활성제가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우리 피부에 그런 어떠한 자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마 세라마이드나 스테라시드, 폴리커토륨 같은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세안제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 피부는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화장 습관에 따라, 또 먹는 거에 따라 매일매일 피부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점에 맞춰서 나한테 올바른 클린저를 선택한다라는 기준을 봤을 때는 어떤 제품을 하나하나 쓰기보다는 일단 클린저 바로 알기 표를 좀 보시고 나의 그때그때 피부 상태에 맞춰서 클린저를 좀 선택해 주는 거를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총 3가지의 범주가 있고,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이제 세정력에 따라서 클렌징 오일과 밤유가 있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 워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결국 이제 순한 클린저인 클린저 겔 타입과 밀크 클린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래서 1그룹은 오일류로 구성되어 있는 세정 그룹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폼 클렌징이나 아니면 스파성 케어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클린저의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내에서 나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클린저의 총 8가지 종류에 맞춰서 세정력 순으로, 그 다음에 특징별로 제가 나열을 한 거고요. 그 1, 2, 3그룹에 대한 분류 역시 제가 직접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조해 주셔서 하나하나 보시고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이러한 제형을 기준으로 앞서 설명드린 골라야 하는 제품의 성분과 특징을 대입해 보셔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설페이트 계열의 합성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과 보습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클린저,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공격에 막아줄 우리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약산성 제품인가. 그래서 이 4가지 기준으로 제가 제품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하는 제품은요, 여기 닥터지 클린딥 포 클렌징 밤이고요. 얘는 이제 아보가트 샤베트 밤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일류를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밤이 훨씬 더 피부에 맞기 때문에 저는 밤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4가지 기준점에서 다 A+급의 이제 후보가 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장을 지우는 걸 넘어서 이제 저희 노화로 인해서 피지 분비가 이제 줄어드는, 특히 우리 40, 50대 분들의 어떤 식물성 지질 보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이걸 사용했을 때는 약간의 좀 향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클린저에 향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천연 에센스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합성 향료는 아니고요. 약간의 향이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밤유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물 없이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바르다가 이게 점점 이제 하얗게 변하는 그런 유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화 과정은 반드시 한 30분 이상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물로 씻어내는 그러한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제로밤인데요. 요거 옛날부터 제가 사용했던 건데 바닐라꽃 샤베트 밤이고요. 아마 얘가 클린저 샤베트 밤에선 가장 원조격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앞서 이제 닥터지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제품이 보습감이 좀 더 충만하게 제 피부에 제공하는 것 같아서 샤베트 밤을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1000만 개 돌파했다, 말끔 모공이다 라고 해서 이제 비플레인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 160ml인데요. 아미노산과 이제 녹두의 콜라보가 잘 갖춰진 제품이고, 앞서 설명드린 4가지 클린저 이제 선택 기준에서 폼 제형 중에서 A+ 등급으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폼 클렌징 제품 중에서도 굉장히 순한 제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4050 저같이 이제 5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진피의 단백질이 이제 팽창시키지 않고 보호를 할까에 대해서 이제 깊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성분적으로 잘 맞춰진 제품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수분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지 제거 기능도 같이 임상을 받은 제품이라서 말끔하게 이런 T존 같은데 기름기가 많으신 복합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사용하시기에 편할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채비 공간 차분 여림푹 팩 클린저 45g짜리고요. 이거 한 5,000원입니다. 네. 이 제품은 일단 정성분 중에 1번이 그린셀인 성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안 중 수분이 유실이 물리적으로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씻고 나서 당기지가 않는다. 그리고 촉촉하다. 이런 느낌의 후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떡샵이나 팩 같은 클린저들은 제가 아까 그 히세님의 그 클린저표 바로 알기에 보면 어떤 종류에 들어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떡샵이나 아니면 팩 클린저들은 대부분 폼 클렌징 세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비건 제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지표에 다 A+가 될 정도로 아주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듀이들이 하이 아미노 올 클렌징 밀크 200ml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사실 이런 유리아주 클렌징 밀크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가격이 일단은 유리아주 대비 한 70% 이내의 가격이라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랑 그렇게 향치가 전혀 나지도 않는 그런 제품이라서 일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얘는 일단은 보습에 굉장히 잘 성분 레시피가 되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세안 과정에서 피부 지질에 보습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정성분 중에서 마카다미아 씨 오일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피부에 충분한 이제 지질을 제공해 준다. 라는 부분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클린저 바로 알기표에서 꼭 챙겨야 되는 4가지 지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지표에서 A++ 정도의 이제 최고 등급을 가진 그러한 피부 지질의 복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이중 세안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이드 이제 포밍 클린저고요. 겔 클린저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포밍 클린저로 시중에 많이 나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거는 제로이드 기술력으로 일단 승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에 관련돼서 MN이라는 이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품 안에는 이러한 이제 장벽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기술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오일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4대 핵심 지표라고 했던 것들이 거의 A++ 등급으로 성분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냥 바르시면 동시에 이제 장벽 케어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라마이드로 씻어내는 세안제 그리고 지질 구조를 잘 보충하는 세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주로 사용할 때는 아침 클린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홍조성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홍조가 너무 악화될 경우에 이제 밀크 클린저랑 저는 이제 이 포밍 클린저 2개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나는 진짜 초민감성이고 화장품도 정말 찾기 너무 어려워. 세수만 하면 얼굴이 막 붉어져. 그 민감성인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충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부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클린저 바로 알기와 함께 노화를 막는 클린저를 선택하는 4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안하고 나서 느끼는 그 뽀득함은 어찌 보면은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개운할 수는 있으나 내 피부 장벽과 콜라겐이 피부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러한 느낌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크림과 앰플을 발라도 이렇게 세안하시면 콜라겐 가위가 활성화돼서 여러분들의 그 콜라겐을 다 없앨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뽀득함 대신에 매끄럽고 부드러운 세안을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10년 뒤의 피부 탄력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클린저 바로 알기 표를 꼭 참조해 주셔서 나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 맞는 클린저 제품을 잘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히쌤이었습니다.